샬롬 반갑습니다. 네,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8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총 40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8강이 왔다는 건 5분의 1이나 했어요. 여러분,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좀 중등 과학이 여러 가지 많다고 했지요. 그런데 느낄 거예요. 이제 뭘 느낄 거냐면 엄청 빨리 끝났네. 와, 진짜 많이 했다.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느낄 거고요. 그리고 또 검정고시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정말 상식적인 생활들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 것인데요. 오늘은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파트예요. 저는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생물 파트를 특히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염색체 부분입니다. 이 염색체 부분을 제가 하면서 한 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저희 부모님의 피를 제가 물려받았다는 것과 또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들의 그 어떤 DNA가 나에게 있진 않을까?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경 인물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다니엘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왕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 왕의 인물들이나 또는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에 가장 처음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구속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생물을 하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이고요. 내가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상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서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나에게 이런 유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염색체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염색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좀 생소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배워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유전자, 유전 물질. 자,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엄마 아빠 쓸 공간이 없네요.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나 또는 이제 형제 자매들을 또 낳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낳게 되고 내가 또 누군가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가계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쵸. 이 다음 세대가 생겨날 때 이 다음 세대, 나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생겨나는 이 과정에서 무엇이 전달되냐면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됩니다. 이 유전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그 유전 물질인 DNA와 그쵸. 유전 물질을 뭐라 그래요? DNA 그리고 단백질 이 두 가지를 합친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유전 물질인데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염색체의 역할이고요. 언제만 관찰이 되냐면 바로 세포 분열 시에만 관찰돼요. 자, 그래서 염색체 별표 2개 해주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DNA와 단백질. 뭐라고요? DNA와 단백질. 요거는 좀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염색 분체라는 건데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으로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있는 거는 뭐냐면요. 염색 분체가 이렇게 한 가닥, 그 다음 요렇게 한 가닥이 있어서 이 두 가닥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요렇게 한 가닥과 그 다음 분홍색 아까 이렇게 말한 요 한 가닥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염색체고 요거 하나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염색 분체는 2개이고 염색체는 하나인 거죠. 또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염색체예요. 근데 얘는 염색체가 한 개인데 염색 분체도 한 개인 거죠.
이해돼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 분체가 하나였는데 얘가 세포를 분열할 때는 분열하려면 똑같이 두 개로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로 하나가 더 복제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더 복제가 되어져서 이 A라는 애랑 똑같은 A 다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나중에 이제 분열을 해서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세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A와 A 다시의 유전 정보는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 안에서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염색체의 부분을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염색 분체들이 두 가지가 모여서 이제 염색체가 됐고, 이걸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실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로 돼 있는 걸 또 더 풀어봤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풀어봤더니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이렇게 실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덩어리가 뭐냐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 실이 뭔가 봤더니 바로 DNA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염색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DNA도 실인 걸 이제 풀어봤더니 이렇게 유전자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DNA는요 이렇게 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코의 모양과 코의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가 이렇게 이만큼이 유전자인 거예요. 모두 다가 유전자가 아니에요. 자, 이만큼도 이제 예를 들면 눈에 관련된 유전자다. 자, 요만큼은 어떤 체질적인 부분, 그리고 또는 성격에 관련된 유전자다.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들은요, DNA의 특정 부분이고 특정한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 이 말이 바로 요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의 DNA에는 그래서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46개거든요. 이 염색체 안에 유전자의 개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27,000개나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을 단정 짓는데 27,000개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머리카락의 굵기도 있고요. 또 뼈가 굵은지 안 굵은지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DNA에 여러 가지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염색체의 종류 중에 상동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이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 들어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다 이랬어요. 자, 체세포 안에 자 이제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다 밑줄 쳐주세요. 모양과 크기가 같다. 그래서 부모님께 하나씩 물려받은 거예요. 자,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가 46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번호가 지어져 있어요. 1번부터 46번까지, 44번까지가 번호가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45, 46, 이제 저기 두 가지는 이제 성염색체 여기 써 있어요. 44개는 상염색체, 2개는 성염색체 하는데, 이 44개가 그러면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쌍으로 이루어져요. 얘도 한 쌍, 이렇게. 근데 이 44개가 그러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겠어요? 22번까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번을 봤더니 요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물려받은 거죠. 그럼 얘네들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얘네는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번의 염색체에는 예를 들면 머리 지능지수 IQ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유전자에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엄마와 아빠에게 받은 이 IQ 유전자 중에서 한 가지가 발현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받은 번호가 매겨진 그 염색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온 대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 이제 이거는 제가 또 그림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An adult human contains an estimated 100 trillion cells, and yet we start life as a single cell. To grow, develop, and repair tissue damage, we rely on cell division. In eukaryotic cells, this process is accomplished by a series of well-orchestrated steps called mitosis. Every day our bodies must produce millions of skin cells to replace those lost through normal activity. Each of these cells must have a complete complement of the genetic material. Prior to cell division, where the cell divides into two identical cells, the DNA needs to be replicated so that each daughter cell receives an exact copy. Following DNA replication, the chromosomes condense in the nucleus of the cell. DNA condenses by wrapping around cores of histone proteins, forming nucleosomes. This beads on a string structure is called chromatin. As a cell prepares to divide, chromatin coils up further, shortening and condensing the chromosome. The replicated chromosomes are called sister chromatids. The replication of DNA and the formation of sister chromatids is one part of the entire cell cycle. To prepare for cell division, the cell goes through interphase, which can be divided into 3 distinct phases. During G1 or GAP1 phase, all the organelles and cytoplasmic components, including the centrioles in animal cells, replicate. Then during S or synthesis phase, the DNA replicates. Finally, during G2 or GAP2 phase, all the enzymes needed to aid in the process of cell division are produced. Most eukaryotic cells spend a great deal of time in interphase, and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ctually dividing, a process called mitosis. The cell is now ready to go through mitosis, which consists of prophase, metaphase, anaphase, and telophase. During prophase, the chromosomes condense and become visible, appearing as 2 sister chromatids held together at the centromere. The cytoskeleton disassembles as the spindle begins to form. In animal cells, centriol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stribution of the chromosomes in the dividing cell. The centrioles migrate to opposite poles, establishing a bridge of microtubules called the spindle apparatus, and the nuclear envelope breaks down. Towards the end of prophase, chromosomes attach, by proteins in their centromeres called kinetochores, to microtubules from each pole, moving the chromosomes toward the equator of the cell. During metaphase, all chromosomes are aligned at the equator of the cell, called the metaphase plate. Anaphase begins with the degradation of proteins that hold sister chromatids together, freeing individual chromosomes. The free chromosomes are then pulled by their kinetochores to opposite poles. At telophase, a cleavage furrow forms in the center of the cell. This indentation is made from a constricting belt of actin filaments surrounding the inside of the cell's circumference. Chromosomes cluster at opposite poles and begin decondensing as the nuclear envelope reforms around them. The spindle apparatus disassembles as the microtubules are broken down into tubulin monomers that can be used to form the cytoskeleton of the daughter cells. In animal cells, cytokinesis completes cell division by extending the cleavage furrow to completely separate the newly formed daughter cells.
Since plant cell walls cannot be constricted by actin fibers, vesicles form an expanding membrane partition called the cell plate. Like animal cells, plant cells use cytokinesis to finish the division of the contents of the cytoplasm between the two identical daughter cells. 자, 앞에서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 생식을 하기 위해서예요. 생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성생식, 유성생식, 생식을 하고 나면 무엇이 생기지요? 네, 자손이 생깁니다. 자손. 자손 번식을 위해서, 자손 번식, 즉 생식을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세포가 외부와의 뭐를 합니까? 네,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적어져서 물질 교환이 어려워진다. 자, 세포의 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10g이에요. 얘가 10g이면 얘는 1g이라고 쳤을 때, 그쵸? 얘가 10개 있는 것과 그러면 닿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지게 되니까 서로 사이사이에서 네, 주고받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서로가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과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을 때는 요렇게 한 덩어리가 있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닿는 면적이 원래 내가 가진 것보다는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은 저 작을수록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자, 이 세포 분열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이거는 외우셔요. 체세포 분열은 뭐예요? 생식을 자, 생장과 재생을 위해서 생깁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 체세포 분열은 무엇을 위해서? 생장과 재생.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을 위해서. 그래서 내 몸이 성장하는 거는 생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나를 낳은 거, 그건 생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열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식물세포는 생장전과 형성층에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온몸의 체세포에서 일어나요. 생식세포 분열, 식물에서는 꽃밥과 미씨, 여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생식기관이라고 하죠. 생식기관, 동물은 정소와 난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키포인트 다시 한번 체세포 분열의 종류, 여기는 외우세요. 여기는 외우고, 네, 홈워크 쓰고 외우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보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생장. 두 번째는 재생. 그 다음 이제 이 생식도 있긴 있는데 무성생식을 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무성생식이 뭐냐면 성이 없어요. 우리는 남성, 여성 이렇게 얘기하죠. 남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성이 있다. 그래서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유성생식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성생식이에요. 그래서 무성생식은 체세포 분열이 곧 뭘 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장이자 생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의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장과 재생,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핵분열하는 거를 아까 앞에서 영상에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우리가 봤는데 요거는 뭐를 해야 되냐? 그림을 순서대로 외우세요. 그림. 여기 부분에 있는 요 그림을 일단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하고, 이 그림에 따라서 한 가지 그 각 기관에 대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기 같은 경우에는 세포 주기 중 가장 긴 시기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형성된다.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전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DNA 물질들이 이제 모여서 실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중기에는 방추사가 나와서 가운데, 그리고 관찰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다 해서 중기,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들이 가운데 자 일렬로 서세요 이러면 중기,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이제 갈라져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번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갈라져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요 어떤 시기에서는 요거가 아예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반절로.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자, 그래서 후기에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말기에는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가 됐고 마지막으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됩니다. 세포질 분열. 세포질 분열은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 바깥에서부터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를 여기서 가운데로 이제 또 들어가게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말기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징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 딱 설명했을 때 이게 간기인지 전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말기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요걸 또 순서대로 그림을 외우셔야 돼요. 그림. 간기에서 전기, 전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후기, 후기에서 말기. 요 그림을 외워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요거는 그림 정말 기출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홈워크로 외우고 쓰고 외우기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마지막 세포질 분열인데 동물 세포는 세포질 함입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갈라지는 건데 식물 세포는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나눠질 수 있는 말랑말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세포판이 형성됩니다. 초록색으로 해줄까요? 식물이니까 세포판이 이렇게 쭈루루룩 형성이 돼서요. 세포질이 둘로 나뉘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세포질 분열로 해서 이제 뭐가 되는 거. 이건 말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포가 두 개가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세포라고 하는 거냐면 딸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엄마 세포겠죠. 그래서 어미 모자를 써서 모세포 한 개가 체세포 분열을 거치고 나면 딸세포 두 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 한번 볼까요? 체세포 분열의 결과에서 뭡니까? 체세포 분열의 결과로는 모세포와 딸세포가 있죠. 이 둘의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염색체 수가 같아요. 왜냐면 내가 되는 것 이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쳤거나 또는 키가 크거나 할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 다 체세포 분열인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장, 재생 이 두 가지가 체세포 분열의 의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장은 내 몸이 크는 거잖아. 그리고 재생은 내 몸에 다친 부분에 이제 세포가 하는 거니까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될 때 그쵸? 염색체 개수가 변하면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염색체 개수는 몇 개? 46개. 그러면 엄마가 46개면 딸세포도 몇 개요? 46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리고 염색체 수와 모양과 유전 정보 이 모든 것이 다 뭐합니까?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몇 개가 만들어져요? 네, 바로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모세포와 딸세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짧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써먹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덧붙이는 영상들을 할 것이고 오늘은 이것만 이해해도요. 다음번 하고 안 헷갈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정말 제대로 외우셔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5가지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과제 있습니다. 과제 다음번에 있는 탄탄 다지기 문제 다 푸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